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어마무시하게 하는 웃군입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더 길었는데 드디어 날씨가 차가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탁구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죠. 저는 영상의 질은 지금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모양이고요. 조만간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 또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사람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하게 될 확률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워낙 성격이 게을러서요. 좀 부지런한 그 파트너를 만나서 영상을 좀 이제 이 탁구대 앞에서도 좀 찍고 이제 이런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꼭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제 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탁구 이야기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인생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탁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자, 탁구 이야기에서 오늘은 지금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서브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영상은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지그재그 갑니다. 생각나는 대로. 자,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다 연관이 돼 있는 이야기니까요. 저는 이렇게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브에서는요 말이죠. 쉐이크핸드보다는 펜홀더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선수들이.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탁구는 사실 서브가 거의 다예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탁구가 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아요 탁구에서는. 그 얘기를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서브가 처음에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2번 튀겨라라는 그 룰이 만들어진 것도 서브가 너무 강하니까 여기다 한 번 때려버리면 서브가 너무 강하면 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지죠. 자, 탁구고 뭐고 스포츠고 모두 간에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재미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실력을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탁구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느냐 이 문제일지도 모르죠.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런 어떤 재미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릴 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라도 제가 끼워서 말씀드리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려온 탁구에서의 내용의 주된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면 탁구를 잘 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저는 확실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장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지금까지 발견된 방법들 중에 가장 탁구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1년 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탁구가 만약에 룰이 왜 여기도 한번 튀기고 여기도 한번 튀겨라 이렇게 어려운 룰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서브에 왜 이렇게 제약이 가해졌을까요? 당연하죠. 처음에 서브를 여기다가 자유롭게 넣게 되면 이거는 서브가 너무 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서브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 게임에서 거의 90%가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게임 자체가 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건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여기 한 번 더 튀겨라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튀겨라. 처음에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느 정도 서브권을 가진 자가 그렇게 유리한 점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재밌어졌어요. 서브권도 번갈아 가면서 갖게 되지만 어찌됐건 서브가 너무 강하면 이 게임 자체가 재미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죠. 이제 제약을 뒀는데 처음엔 성공적이었겠죠. 서브 가진 사람의 별로 유리한 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에 말씀드리다가 만개 그 얇게 맞추는 기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채가 이제 점점 그 라바라고 하는 재질, 이게 영어로 고무란 뜻이겠죠. 이제 고무가 특히나 고무가 좀 마찰력이 좋은데 물질 중에서 상당히 마찰력이 좋은데
더더군다나 이 탁구에서는 점점 마찰력이 강화되는 쪽으로 발전돼 왔습니다. 라바가. 지금은 그 뭐 핀플도 있고 뭐 안티라는 뭐 라바도 나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라바들은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라바가 나오면요, 그거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만 이 성적을 낼 수가 없는 것이지, 그 라바에 다 같이 적응이 됐을 때는 그 라바를 가진 사람은 불리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예, 라바가 예를 들어서 어떤 라바가 붙어 있는데 마찰력을 특별하게 줄였어요. 만약에 어떤 라바를 제작을 했는데 다른 성격은 이 일반 라바와 탁구채에 붙어 있는 일반 라바와 똑같은데 마찰력만, 즉 매끄럽게 이렇게 미끌거리게 만든 라바가 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럼 그 라바를 제가 과연 사용을 하겠느냐? 안 사용하죠. 왜? 그 라바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예, 상대방이 많은 회전을 건 서브도 회전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넘길 수는 있겠죠. 그 점이 약간 유리할 겁니다. 리시브 때. 예, 상대방이 회전을 많이 건 것도 내 라바가 마찰력이 별로 없는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다면 회전의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으니까 네트에 걸릴 공도 넘어갈 수 있고 여기 나갈 공도 이 안에 떨어질 수 있고, 이런 유리한 점이 좀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 그 라바로는 예, 제가 플레이를 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회전을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득실을 따졌을 때 뭐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하시겠지만,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해서 어려운 마찰력이 좋은 라바를 써서 저는 많은 기술을 구사하고, 또 상대방이 넣은 그 회전 많은 서브조차 내 마찰력이 좋은 라바지만 그걸 극복하고 넘길 연습을 하는 게 맞는 방향이지, 예, 이 라바가 미끌미끌한 그런 회전의 영향을 덜 받는 라바를 저더러 사용해라. 예, 전 절대 사용 안 하죠. 그거는 이제 처음 그 라바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모를 때 내가 그 사람들 이겨먹을 수 있는 건데, 예, 뭐 그런 방식은 예전에 한 4, 50년 전에 중국이 썼던 방식인데, 예, 별로 스포츠맨십에는 별로 이렇게 예, 적합하지 않은 사고방식인 것 같죠. 그런 쪽으로 라바를 자꾸 이상한 라바를 붙여가지고 처음에 잠깐 이겨먹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적응하게 되면 또 라바 또 딴 거 이상한 거 바꾸고, 예, 그건 좀 이상해지죠. 예, 기량을 겨루는 경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뭐 아무튼 뭐 그런 거고요. 아까 무슨 얘기 하다가 말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옆으로 샜었죠. 예, 그 얘기입니다. 예, 처음에는 여기 맞추고 여기 맞춰라 하니까 서브가 그다지 서브의 비중이 그다지 높지 않았어요. 뭐 서브권을 가진 자의 유리한 점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냥 성공적으로 이제 이루어졌겠죠. 근데 라바가 자꾸 발전하면서 마찰력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의 서브가 다양해졌죠. 더군다나 예, 불과 한 20-30년 전만 해도 서브 룰에 이렇게 뭐 지금처럼 높이 띄워라라는 룰도 없었어요. 높이 예를 들어서 이 서브를, 저는 예전에 학창 시절에 서브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여기다 그냥 바로 때리면서 서브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야, 그게 허용되면 서브는 더 어려워져요.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맞추더라도.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춰라라는 룰이 만들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이 서브권자의 유리한 점이 어느 정도 없어서 이렇게 균형이 맞다가 점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브권자의 유리한 점이 점점 심해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서브가 자꾸 개발되니까. 서브 받기가 어렵죠. 여기를 맞추고 넘어오는 공도 여기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 탁구는 회전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전이란 요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서 처음 말씀드린 거죠. 지금 전 세계 어떤 선수들, 어떤 탁구 지도자들도 회전 외의 요소가 있다는 건 생각하지 못합니다. 예, 지금 어찌됐건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회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회전이란 요소 때문에, 이건 배드민턴과 제가 늘 비교해서 말씀드리지만, 배드민턴에는 그런 요소가 있을 수가 없어요. 회전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정확하고 힘, 이거밖에 없어요. 정확도와 힘, 민첩성, 이런 거밖에 없죠. 탁구는 내가 여기를 맞추고 여기를 넣는데도 회전을 읽지 못하면 이 선수는, 상대방 선수는 여기로 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탁구는 서브가 이런 제약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서브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을 점점 강화했죠. 좀 높이 띄워라.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지 마라. 예. 어느 정도, 뭐 지금은 16cm, 이걸 손에서 띄운 다음에 떨어지는 거를 쳐라. 얘를 갖고 얘를 여기다 튀기거나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얘를 여기다 튀기고 막 이런 거를 허용하게 되면 서브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네, 개발할 서브가 너무 많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제약을 두니까 별로 할 게 없어요, 이제 또 서브는 사람이. 그런데 말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서브를 상대방이 어렵게 느끼도록 개발을 했겠죠. 서브를 개발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던졌다가 내려오면 그 룰, 이제 던져서 16cm 이상 띄워라라는 룰을 만족시키면서 또 2번 튀겨야 되는데, 2번 튀기면서도 어렵게 넣으려고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서브가 만들어졌냐면, 느타가 맞는 순간에 팔뚝으로 가리죠, 이렇게. 이 공과 라바가 접촉하는 순간을 팔뚝으로 상대방이 못 보게 가립니다. 가리고 나가는 순간 이렇게 치우죠. 그런 서브가 허용이 됐었어요. 허용이 된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런 서브를 넣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거를 제한할 룰이 만들어지지 않았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조건 만족시키고 16cm 띄우고 그 조건 만족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자꾸 연구하다 보니까 팔뚝으로 가리자. 팔뚝으로 가리니까 상대방이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그 시절, 요즘에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 시절 동영상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았던 영상 중에 발트너라는, 이제 그 스웨덴인가요? 유럽 선수인데, 발트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트너 그 선수가 이제 저를 제외하면 탁구의 재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트너가 있었던 당시에는 중국이 뭐 행세를 못했었죠. 발트너 한 명한테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인구가 아무리 많은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발트너 한 명에게 밀려가고 그 10억 인구가 그냥 찍소리 못하고 눌려 있었습니다. 발트너에게. 그 발트너가 주로 사용했던 서브가 팔뚝으로 가리는 서브였죠. 팔뚝으로 가리고 서브를 넣게 되면 중국 선수들이 해볼 게 없었습니다. 그때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농락당했어요. 동영상 자료 찾아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중국 선수들은 뭐 난공불락의 뭐 만리장성이다,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이다. 그런 생각은 선수들이 가질 생각이 아닙니다. 자,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신이 있는 거고, 선수는 선수로서의 정신이 있는데, 중국은 너무 인구가 많아서 그건 넘사벽이다. 그건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은 선수가 아니죠. 선수는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요. 아무튼 발트너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발트너도 나이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지만 발트너는 지금도 잘 칠 수 있었어요. 단지 그 선수의 재능이 거기까지였던 거죠. 이제 거기에 또 이 서브에서 제약을 걸기 시작합니다. 가리지 말아라. 가리면 안 된다. 자, 이런 룰이 추가가 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서브가 그만큼 계속 유리해 왔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점점 탁구는 서브에 제약을 거는 쪽으로 계속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자꾸 아무리 제약을 걸어놔도 결국은 서브가 너무 유리해지니까. 발트너 때까지만 해도 팔뚝으로 가리니까 뭐 상대방 선수가 서브 때문에 도저히 뭐 게임이 어떻게 뭐 안 돼요, 잘. 그 정도로 탁구에서는 서브의 비중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시간이 뭐 이 정도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